오랜 시간 노력하고 준비해온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수험생을 위한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박성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이 약 한 달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에 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꽤 많을 텐데요. 최소 몇 시간을 자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걸까요? 네, 방금 기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7시간 정도 자는 거를 대체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청소년들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9시간 수면을 권유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한 7시간 정도 자는 걸 권유하고 있는데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늦게 자서 한 4, 5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7시간보다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 생활 습관을 쭉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한 달 남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새벽까지 그렇죠. 공부하다가 또 자는 시간을 좀 앞당기려면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수면 시간을 네. 좀 앞당기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새벽 2시에 자는 수험생이 갑자기 11시에 잠들어라 하면 침대에 눕기만 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불안하고 더 잠을 못 설쳐가지고 오히려 더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시간을 앞당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수면 주기를 봤을 때 수면 주기를 1시간 당기는 것도 인체가 적응하는 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새벽 1시에 자는 사람이라면 일단 지금 시작해서 한 12시 정도로 1시간을 당기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더 잤을 때 몸이 훨씬 개운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에 맞는 최적의 수면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4주 정도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잠자는 시간 조절도 필요하지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또 평소대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구체적인 요령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생활 패턴이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본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학교에 등교해서 이제 또 수업을 듣거나 자습을 하고 또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생활 자체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히 바꾸거나 그런 건 힘들 것 같고 예. 몇 가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좀 권유를 드린다면 일단은 스트레스 같은 관리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다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걸 너무 밤늦게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이 굉장한 많은 전자파와 또 불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새벽 1시까지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잠들게 될 경우에는 그 우리 몸의 어떤 눈에서도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시상하부라든지 실업 어떤 센터에서 그 잠을 잘 못 주무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인터넷 같은 것들은 너무 밤늦은 시간에 강의 듣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걸 먹고 나서 잠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산책 같은 걸 하면서 바람도 쐬고 친구들과 고민거리라든지 같이 불안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험생들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집중력을 네.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워낙 우리 어머니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예. 항상 이제 더 이제 알고 계시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당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4주 남은 기간인데 이제부터는 너무 무리하게 어떤 식사를 바꾸기보다는 평소에 먹는 식사 같은 걸로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란이나 두부 같이 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좀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것들이 위장에 좀 덜 부담을 주고 뇌 활동에 도움을 줘서 좀 집중을 높일 수 있고 또 생선 같은 걸 좀 싫어하더라도 좀 최소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구운 생선 같은 것들을 좀 먹음으로써 약간 단백질 보충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뇌 활동이나 집중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보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가 보약 쪽으로는 아직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제가 아는 한편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경우에 주로 총명탕을 많이 권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명탕 같은 경우에는 구성 성분이 백복신이라든지 원지, 석창포 이런 것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효능으로는 주로 머리를 좀 맑게 하면서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또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시험이 한 4주 남았다고 해서 바로 뭐 보약을 복용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위장장애 일으키거나 좀 부담을 주게 권유하지 않고 그 전부터 쭉 먹어오면서 그게 좀 자기 몸에 맞고 특별한 이렇게 좀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양을 좀 한의사님과 상의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특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수능 당일 음식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는 또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점심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보온 도시락에다가 이게 점심 식사 싸가는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음식이 주로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험 당일날 어떤 것을 먹고 또 중간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또 점심시간에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먹던 식단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 뭐 빵이라든지 우유 같은 걸 먹을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또 소화를 좀 안 되고 굉장히 좀 속도 좀 불편하고 또 화장실에 좀 자주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권유하고 있지 않고 평소 먹는 이제 밥에다가 간단한 뭐 국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흰쌀밥보다는 좀 잡곡밥 같은 걸 먹는 것들이 뇌 활동에도 도움이 주고 집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나나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중간에 잠깐 좀 집중이 떨어져 있거나 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살짝 먹는 것도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초콜릿 같은 것도 조금 비치해서 너무 달지 않은 초콜릿을 준비해서 주로 뭐 그 수학 능력 시험 중에서도 이제 수학 시험 보기 전에 잠깐 먹으면 또 일시적으로 좀 혈당을 올리면서 뇌로 가는 그 포도당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는 데 도움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잡곡밥, 바나나, 초콜릿을 좀 잘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다잡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수학 능력 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겪는 피할 수 있는 통과 의례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누구나 받는 과정일 것 같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또 좀 운이 안 따르게도 처음에 이제 좋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또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께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듣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친한 친구와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서로의 좀 불안감이라든지 좀 힘든 점을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만 이제 그걸 이제 민감한 시기 때문에 좀 같이 공부하는 친구라든지 주변 뭐 동료라든지 이런 그 학급 동료들과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좀 너그럽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또 자기도 너무 또 가끔씩은 또 화나서 부모님께 짜증도 부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게 좋은데 너무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 좀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수험생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힘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박석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